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뭐 요즘은 도심 재생 사업으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명명되는 그 소규모 그 재개발 재건축 또는 가로정비주택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려는 찰나이지만 지금 시황 자체는 뭐 메인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 정부의 모든 방향, 정책의 방향성도 그쪽으로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재풍 박사를 모시고 실무적인 과정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 법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정호 변호사님 계시는 그 법무법인 센트로가 어떤 데죠?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예,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그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건설 부동산 쪽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예. 그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3년부터 14년 정도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각종 자문이라던가 소송 업무들을 수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 재건축 재개발 로펌으로 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조합 대리를 주로 하셨나요? 아니면 조합원 대리를 주로 하셨나요? 예, 저희는 조합 대리도 많이 했고요. 조합원들 대리도 많이 하고 또 청산자들에 대한 보상 관련된 소송들도 많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방송에 우리 김변이랑 같이 갈 방향성은 보상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보상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호 변호사, 수석 변호사고요. 이제 방송에서는 김변으로 하겠습니다. 김변이 앞으로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에 우리 시청자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특히 보상과 관련돼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는 이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조합원들, 그다음에 또 현금 청산자들, 세입자들.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 구체적인 이제 소송상 사례가 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김변이 오늘 저희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첫 번째 오늘 저와 같이 진행할 주제는 어떤 거로 잡으셨습니까?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에 관한 주제로 잡았는데요. 예. 세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지금 통상 임대차 보증금은 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업 시행자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소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실제 사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시청자들도 좋아하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였습니까? 예. 재개발 구역에서 네. 관리처분 인가 이제 고시가 났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사를 하고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데요. 예. 이 본 사안에서는 이제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집주인이 이제 현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보증을 주지 못했던 건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집주인 이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보증을 받아가지고 주는 경우인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증금 부분을 어떻게 주느냐가 지금 계속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임차인 같은 경우 근데 새로 집도 계약을 다 해놨었던 거고요. 이사 갈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임차권 등기만 해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제를 해서 거기 이제 안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차권 등기 명령만 해놓고 일단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집주인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입니다. 그 재개발 어느 지역이에요? 얘기하셔도 돼요? 예, 재개발 대전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세입자는 뭐 임차보증금 아까 당연히 임대인, 집주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시행을 됨으로써 임차인을 못 받는 상황이 돼서 못 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구제를 받습니까? 어떻게 이긴 거예요? 예.
도시정비법에 예, 예.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아. 도시정비법 제44조 1항과 2항인데요. 예, 예.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 이 경우에는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자는 조합을 상대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그 전세금, 보증금 등 계약상의 금전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조합은 무슨 돈을 줘요? 조합은 이제 조합 사업비, 아, 사업비에서. 예, 사업비에서 결국 이런 이것도 그 임대차 보증금을 일단 미리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세입자가 이런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뭐 조합이나 이런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이것도 이제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그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오래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뭐 최소 5년에서 10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도 있고 사업 시행 인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도 예.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아무 때나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이 이제 조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 예. 이 경우에 이제 그 그러니까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이런 세입자들,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가 난 이후에 세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청구를 좀 할 수 있는 보통 거죠. 관리처분 인가 후에 멸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만. 그럼 거기까지 검토가 마지막까지 살고 있던 이제 임차인들이 새로 못 들어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철거가 일어나기 전에 네. 본인들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임대보증을 못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도시정비법 제44조 1항과 2항에 의거해서 조합을 상대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관리처분 인가 전에 이사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리처분 인가 전에 이사 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구제받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 그 경우에는 결국 원래 집주인, 임대인한테 임대차 보증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업 시행자, 뭐 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 시행자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난 이후에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예, 예.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상대로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예, 예.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 직접 조합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나게 되면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 상대로 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히 이제 세입자들 상대로도 명도 소송들을 조합이? 예, 그렇습니다. 빨리 나가야 사업이 진행될 테니까. 그렇죠. 예. 조합이 세입자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때 적극적으로 세입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라고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통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해라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뭔가 그렇죠, 큰 그렇죠.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로 소송에 대응도 하지 않고 예, 예. 버티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보증금 반환 없이 그냥 인도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라고 판결합니다. 하나 제가 직접 했었던 사례는 예, 예. 이 당사자가 소송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만 계셨던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 인도 판결이 났고 보증금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강제로 쫓겨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쫓겨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권리위에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아주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사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장을 해야 되네요. 예,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합이나 이 사업 시행자는 그럼 그게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 경제적 부담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조합 측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거예요? 예, 또 그 부분과 관련돼서 도시정비법에 또 이제 조합을 구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예, 예. 도시정비법 제44조 3항과 4항에 이렇게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 쉽게 해서 집주인이 되겠죠. 예, 예.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는 조합이 네, 예. 구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또 지금 그 집주인이 새로 그 대지와 건물을 분양받을 경우에 예, 예. 귀속돼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압류할 경우에는 저당권 같은 효력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뭐 손해날 게 하나도 없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다 뭐 압류 걸어놓으면 되고 그럼 저당권에 그럼 물건인데 예, 그렇죠. 아주 강력한 물건이 설정되는 그렇죠. 건데. 예. 사실은 도시정비법 제44조가 세입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빨리 조합은 어쨌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요. 만약 보증금 때문에 이주가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조합에 손해가 되겠죠. 금융 비용이 뭐 장난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4조는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규정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김변희 그 깡통 부동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 빚을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또는 어디 잡혀 먹었거나 속된 말로 예. 이런 깡통 부동산일 경우에는 회수하기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예, 회수하기는 좀 힘든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은 예, 예. 이런 취지를 판시한 게 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이 임차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예. 그것을 초월한다 하더라도 예. 사업 시행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은 좀 있습니다. 판례인가요, 그게? 하급심 판결입니다. 하급심 판결. 예.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업 시행자, 조합 등을 대상으로 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우리 세입자들이 아까 뭐 적극적인 항변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예. 주의할 점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임차인들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당한 임차인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렇죠.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서를 네. 잘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했다라는 예금 계좌 또는 영수증들을 잘 갖고 계셔야 되고요. 또 가능한 한 정당한 임차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것들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허위 임차인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본인이 정당한 임차인이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뭐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아놨어요. 받아놨으면 절차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조합에서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근데 안 돌려줬어요. 청구를 했는데도 안 돌려줘. 그럼 뭐 이사 날짜를 잡아놨어.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이사는 가요. 가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용 증명도 보내고 그 적극적인 대응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본인이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라는 예금 계좌 내역,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초본, 주민등록 초본이겠죠. 이런 것들 다 첨부를 해서 조합의 내용 증명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소송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조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라던가 채권 압류 추심이라던가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센트럴의 김정우 수석 변호사 모시고요.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이제 앞으로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도 다루겠지만 일단 저희 방송이 또 없는 분들을 제일 위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세입자들이 구제받을, 예를 들면 관리처분 인가 났는데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줬을 때에 관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의미 있게 잡아주신 것 같고요. 자,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임차 부동산도 깡통 부동산이었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대로 하고 이사를 먼저 한 다음에 반환 청구를 해서 세입자 승소한 사례를 얘기해 주셨고, 도시정보법 제44조 제1항과 2항은 세입자 보호조항이랍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서 조합과 집주인 상대로 해서 임대차 보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하고 돈이 임차보증금이 나간 통장 내역 또는 뭐 영수증,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초본 이런 걸 첨부해서 조합의 내용 증명을 보내십시오. 보낸 다음에 조합이 뭐 들어줄 건데 만약에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 법원은 또 판결을 받은 후에 조합 측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요 순서는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보법 제44조 3항과 4항은 또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뭐냐면 임대차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돈을 먼저 돌려주고 그거를 현재 임대인,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도시정보법 제44조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세입자도 서러운데 그로 인해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시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오비스트 저희 전화번호 나가죠. 이 번호로 뭐 이런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우리 김정호 변호사도 계시고 속한 법무법인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특화된 법무법인이니까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김 변호사님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좋은 내용 준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